새벽밥 먹고 서울로 올라와 인증선관위에 신고했다가 순전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백남기 민민을 위해 고압의 무대불을 쓰러뜨렸고 쓰러진 뒤에도 집요하게 무대불을 쏘았습니다. 그를 구조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무대불을 쏘며 응급조치마저 당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살인죄로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하고 거압의 무대와 힙사이신을 동원해 과잉 진압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광화문에 모였는지는 묻지도 않고 속도로 돌아간 박근혜 정부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풍년인데도 따라가지 폭력하고 박살을 살려서 지켜서 이대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소리를 올립니다. 노동자들은 조합의 뒷전지를 만들어낸 노동계약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에 섰습니다. 빈민들은 노점상 강제철거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시민들은 실동된 이하 아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해줘도 너무한다. 이제는 못 살겠다고 이 정부의 부총과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진압이요 폭도라는 공명이었습니다. 70대 농민이 의식 불명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100배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죄는커녕 서울경찰청장이나 기사는 탈주차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찰이 해버린다는 막말이나 일삼으며 이 같은 폭력 진압마저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미친 정부, 그대로 놔둬야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5년짜리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이 미친 정부를 국민이 혼내줍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무차별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민주주의가 바로 선 나라, 민중이 웃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백남기 선생님을 뵙기 위해서 저희들이 걸어서 이렇게 한강거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저는 백남기 선배님께서 다니셨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철사학번 김진택이라고 합니다. 이 한강다리를 중간쯤 지나면서 백남기 선배님께서 1980년도에 저희 의열 서구들과 이 한강다리를 건너갔던 그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말 중앙대학교가 이 한강다리를 건넜을 때는 항상 이 역사가 바뀌어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백남기 선생님의 회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도에 백남기 선생님이 앞장서서 건넜던 이 한강다리를 이제 다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이어서 저희들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드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회 여러분, 우리 선배님께서는
투옥과 학교의 제적을 바라면서도 끝까지 진정한 이 땅의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선동님의 회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함께 농민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내날에 농사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뒤를 외치는 형제들이 있다.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기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 폭력경찰 폭력신호 책임자를 처벌하라! 폭력경찰 폭력신호 진짜 책임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해도 너무한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이 정부의 고통과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 진압이요 폭도라는 운명이었습니다. 70대 농민이 의식불명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100배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죄는커녕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는 탈수차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찰이 패버린다는 망발이나 일삼으며 이 같은 폭력 진압마저 옹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선 나라, 민중이 웃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농민들은 풍년인데도 쌀값이 폭락하고 밥살용 쌀마저 투입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서울로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실현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낸 노동계약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에 섰습니다. 빈민들은 노점상 강제 철거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시민들은 시의독대 이하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태도에도 너무한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이 정부의 고통과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 진압이요 폭도라는 오명이었습니다. 70대 농민이 의식불명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100배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죄는커녕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는 탈수차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죄나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민주주의가 바로 선 나라, 민중이 웃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경남에서 왔어요. 아, 경남. 이번에 경남 농민들이 새누리당 그쪽 가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거기 가셨어요? 아, 어때 올해 쌀값이 빨리 오세요. 쌀값이 15만 원뿐이 안 간다는데. 근데 지금 10년 전에도 15만 원은 갔거든요. 이게 이 정부가 이 춤에도 안 나요 요즘에는. 아 좀 이 얘기를 해줘요 농촌 사정을 여기 들으시는 분들한테. 나는 이 농촌이 우리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참 괴롭고 그거한데 그죠. 10년이 아니라 뭐 한 지금 20, 내가 볼 때는 20년 전에 살 값도 되네요.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20년 전에도 지금 쌀값이 15만 원은 갔어요. 15만 원 년대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도 15만 원밖에 안 가니 농민들이 정부가 호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국민들이 쌀을 안 먹는다 하는데 그건 맹창 거짓말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 창고가 쌀 먹는 창고 따로 있고 고기 먹는 창고 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 창고가 하나뿐이단 말입니다. 이게 농산물로 먹고 나면 살이 들어갈 데가 없어. 살이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살을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수입을 원체 많이 해드려놔놓고 소리가 안 된다 하면 이거는 맹탕 거짓말이다.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현재로는 당장 국민들이 싸게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난 멀리 가지 않는다고 봐요. 미국이 왜 한국한테 자포니까 살 20만 톤 요걸 가지고 계속 목을 내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해도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국들은 산업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영국에서 식량을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식량 고충을 겪고 나서 지금은 영국이 식량 자금률이 130%입니다. 왜 그 국민의 돈을 주고 가지고 그 살을 계속 그걸 식량을 그걸 하느냐 그러면 국가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는 우리 농민들만이 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도시민들이 나서서 이걸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소련 붕괴를 보다시피 소련 붕괴를 봤을 때 소련이 왜 붕괴됐습니까? 핵무기가 없어서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습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식량이 그 당시 모자랐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식량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정치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식량을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식량을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농민이 쌀값 폭락에 항의하다가 지금 사경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민들한테 농민뿐 아니라 도시민들도 같이 쌀값 폭락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된다 했는데 도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도시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 대고 무차별한 농산물 수입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법안을 찬성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산 소고기를 딜러 올 때 수입 돼지고기를 들어올 때 우리가 싼 돼지고기를 먹을 것이고 산 소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딜러왔습니다. 그런데 도시 여러분들 싸게 먹습니까? 아니죠. 옛날이나 똑같죠. 닭고기 많이 딜러도 엄청난 닭고기가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는데 싸게 먹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유주의는 생산자이고는 돈을 절대로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기업들만 살찌고 큰 돈을 가진 사람만이 살찌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심 이제 여러분들이 한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그 취소한 농민들의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수매를 해서 그 부족은 폭락을 막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농촌을 대하는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치권 농업을 생각하는 정치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농업에는 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가. 선거하는 표가 없으니까 총선들은
예, 우리가 줄기차게 용용했다시피 수입 들어오는 농사가 그 살은 외국에 주든지 북에 주든지 해야 되지. 나는 북에 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외국 또 그런 빨리 칼 수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서 경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 지배자의 통솔권에 계속 들어가기 치마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 배부르면 절대로 지배자가 하락해도 안 돼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정권 때 이런 데모가 없었고 전두환의 데모 없었습니까? 우리가 묵고 살만 했을 때 그때부터 기본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북에도 뭐 무기로 가지고 하락하면 안 되고 살로 많이 주고 갖고 통일이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정 정책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을 박근혜 정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 정책은 살 정책에서부터 시작된다 보고요. 살 정책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 위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농업 정책 제대로 세워서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말씀하시는 분은 경남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그 농민의 어떤 생존권 요구에 대해서 강경 진압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 백남기 농민 희생 지금 중계 행진에 참여하셨는데 경남 어디십니까? 경남 김해입니다. 아, 김해세요? 지금 김해 같은 데는 상당히 그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 눈치도 많이 보이시던데 어때요 분위기가? 이번에 그쪽에서도 기자회견도 했던데 김해에서도. 했어요. 막 그래도 뭐 그냥 진행인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농민들이 힘 좀 내시고 농민들이 좋은 어떤 말씀들을 젊은이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죠. 아까 말씀하신 김해에서 올라오신 경남 김해에서 올라오신 농민 직책도 이름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전농정책위원장 박영재입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농민이 생존권을 요구하러 서울로 왔다가 지금 저 사경을 헤매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농촌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더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농민들이 농촌이 계속 붕괴되고 있죠.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농사 지을 것이 없고 자꾸 농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렇다는데 그 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잘했습니까? 아니 뭐 더 심화됐다는 거죠. 더 심해졌어요. 그럼 박근혜 정권이 제일 악질적인 농민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죠. 지금 그럼 박근혜 정부는 농정은 악질이다. 아주 농민을 죽이려한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충격적인 게 한 20년 전에도 쌀 한 가마 한 10몇만 원 갔어요. 근데 지금 15만 원 간다면서요. 이러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나서서 싸우는 것이고 농민들이 하고 그런 거죠. 이걸 몰라요 젊은이들은. 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때 애기 있었고 요 내용들을 저 조선일보가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것들 홍보 방법 저는 서울의 소리라는 그 입을 꼬매도 할 말을 얼른 저항을 하게요. 앞으로 농촌 소식 다른 데서 안 전달해 주는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냥 가감없이 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농촌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지금도 한중 FTA 국회 처리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농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더라도 FTA를 추진하고 이게 농촌에 대한 농업을
이제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고 다른 거해라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셔서 이 농촌의 이 어려움을 또 앞장서서 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 어디서 오셨나요? 철원이요. 아, 농민이세요? 귀농해서 쌀농사 지으세요? 예. 근데 올해 쌀농사 잘 지었어요? 네, 한 가마에 15만 원뿐이 안 간다는데 원가나 되나요? 한 가마에 15만 원이요? 네. 그죠. 4만 6천 원. 8만 4천 원. 8이 16.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다면은 다른 물가는 수백 불 올랐는데 그게 원가 하나 나오겠냐. 그냥 농사 짓는 게 돈이 원가가 하나도 안 들지 않냐. 이렇게뿐이 생각 안 들어요. 아, 농사짓는데 원가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15만 원인데도 그 농민들이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견디고 계시잖아요.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아, 그날 걱정이네요. 이게 농사밖에 없으니까. 내가 봐서는 15만 원 가지고 아까 지금 저 경상도 김해에서 오신 농민은 15만 원이래요 거기. 15만 원도 채 안 간대요. 근데 정부에서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이명박 정부보다 더 농정 정책은 더 악질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농고 신분으로서 걱정 많이 안 돼요? 많이 되죠. 앞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존권이 달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부한테 한 말씀 없이 어떻게 좀 해달라고? 밥살용 삶아서 입혀서 고쌀이 이대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서울로 걸었습니다. 그 남아돈 노동자들은 시흥해고와 더 받은 비상비직을 만들어낸 노동대학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에 그 섰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비축미라 해가지고 또다시 사들이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정책. 상식이 좀 통하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아니 나는 정책 위반자들은 IQ도 높고 좋은 대학 나와서 고시 패스해서 갔는데 아니 농민한테 뭐 상식이 안 맞는 정책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원에서 몇 년간 그 행정고시 패스하려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농업을 모르죠. 농업을 모른다. 책상에서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농민, 서민의 아픈 곳을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지금 정부가 농업을 아는 직원들을 써야 한다는 거죠. 여기 안 쓴다 이거죠. 예. 그 대통령이 잘못이네. 대통령이 다 농림부 장관이랑 임명하잖아요. 이 뭐 농림부 장관 있잖아요 지금 막말도 오고 해가지고 뭐 들어보셔서 이동필 농림부 장관 막말. 막말이요? 네. 막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래. 막말을 했는데. 막말했어요. 뭐 농민들이 야적 시위를 하니까 네. 뭐 정신 나갔다 이런 식의 막말도 했어요. 농민이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철원이요. 철원이 아까 어느 분도 철원서 오셨다는데. 왔었죠. 아니 근데 쌀값이 아까 내가 김해농민한테 물어보니까 15만 원뿐이 안 간다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세요? 유지하는 거뭐 빚을 늘려서 이제 계속 빚 늘어나는 거죠. 뭐 땅을 처분한다든지 빚을 늘려가지고. 그러면 제살 깎아먹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래 버틸 수 없잖아요. 저도 뭐 많이 버텨가 10년 지나고 생각. 그럼 10년에는 다 쓰러진다는 얘기네. 배운다 그렇게 뭐 지금 뭐 가계부채가 1200조가 된다는데 정부부터는 뭐 만만치 않습니다. 농촌 빚도 상당히 많죠. 예, 젊은 사람들 뭐 하면 계속. 근데 빚을 빚권하는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예, 예. 빚을 져놓으니까 정부한테 항의도 못하잖아. 빚 갚으라고 할까봐. 이건 그래서 농민들이 투쟁력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네. 고령화가 돼가면서 우리가 고령화 돼가면서 예, 이런 데 참여하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수업이 안 되니까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수업이 안 돼가지고 수업이 많이 약화된 거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농민 한 사람이 예. 그 집회하다가 돌아가셨었잖아요. 저는 별싸움 네.
그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도 했는데, 예. 이놈의 정부는, 김무성이는 지금 왜 폭력, 폭도들 더 많이 체포 안 했냐, 그러고 어제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도라고 하는데, 농민은? 별로 국도가 아니죠, 뭐. 아니, 생각부터 생각한 거고, 어떻게 뭐 지팡이도 뭐 나무 쏟아 부린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평화롭게 집행했는데, 국도가 아니죠. 국도라고 뭐,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이 큰 소리 팡팡 치는 이유가 국민이 두렵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서로 심판해야 되는데, 나는 농민 아니라도 그 박근혜, 김무성, 또 그 새누리당 뭐 의원들 막 폭도로 몰고 막 자작극 했다고 그러고 오는데, 이건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쉽다. 양아치 집단 아니라 정신병자 집단 같아. 상식이야, 얘기를 김무성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충고 한 말씀만 하세요. 예. 밥 먹어라! 삼성의 줄이 넘어가 줄이가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찰이 패버린다는 막말을 주장하며 이 같은 폭력 주장마저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민주당. 그대로 놔둬야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5년짜리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이 나라. 선배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걷고 있는 중앙대 학생과 시민들입니다. 11월 14일 서울 광장을 기억하십니까? 10만의 시민들이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알아달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70의 동지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가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어 집권하지 않고 동원헌법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2015년에 서울시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민주주의는 단순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공권력의 한 사람의 목숨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싸우고 알리겠습니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백남김님께서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모두 짜내어 쉬는 숨 한숨 한숨
뛰는 맥박 하나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걷는 분들과 함께 있어서 힘이 날 수 있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중앙대 학생들과 그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4일 제가 4시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을 하다가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심지어 근처에서 빵을 먹었어요. 4시 반쯤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나왔는데 행진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각 사거리의 서쪽인 종로구청 입구에 이미 차벽이 서 있었습니다. 내 눈에만 행진대우가 보이지 않는가 해서 큰 길로 나와봤습니다. 종로 2가를 들어서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11월 14일 우리는 백남기 어르신을 중태에 빠뜨린 이 국가폭력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그렇게 다칠 수 있었고, 이미 많이 다쳤고,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벽을 쳐놓고 그 뒤에 살수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벽은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은 살수차와 한 세트입니다. 시위대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맞춰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진대우가 차벽대우 앞에 당도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땅히 진행해야 할 자진해산 요청 절차도 없이 살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사였습니다. 물론 그런 경찰 규정 따위 이제 필요 없다는 거 너무나 분명합니다. 스스로 예시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침 가지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언제나 국민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월 14일 그렇게 3시간 동안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시위대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제가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 사람을 얼마나 쫓아가나 동영상을 찍으려고요. 핸드폰을 들었는데 30초가 지나도 1분이 지나도 쫓아가더라고요. 계속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하고 부상자들을 쫓아다니고 경찰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감시활동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수라장을 만든 것은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가지가지합니다. 다음날부터 법무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불법, 폭력, 시위를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찰 혼자 날뛰는 것 같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분명히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무조건 그들을 폭도로 몰아가라. 그래서 오늘 아침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답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우리는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누구보다 아파하면서 쾌유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뒤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인권침해 감시단에서는 어제 기자들을 불러 긴급 좌담회를 했습니다. 보도하는 것은 온통 불법 집회, 폭력 시위, 볼 줄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는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민주주의 집회 시위로 만들어 왔습니다. 백남기 어르신도 수십 년 전 그 거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백남기 어르신이 우리의 역사이듯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워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이듯이 우리가 거리에서 모이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도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민의 총연맹 제2식 전부경연맹 의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서서 절대로 반갑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갑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을 항상 합니다. 왜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고 잘 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좀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것이 또다시 되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14일날 서울로 온 것은 왜냐하는 게 되면 저도 백남기 어르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경상도에서 농사를 짓고 백남기 어르신은 전남 고흥에서 고흥이다 했죠. 고성에서 농사를 짓는다 했습니다. 우리 천리길에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온 이유는 이 사회가 만날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3년 했으면 경제 안정 안 들밀 때 안 됐습니까? 그런데도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내가 이제 봐보니까 나는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게나 계속 TV 방송에 놓은 것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 경제가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잘 못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알긴다. 국토 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3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까? 세계에서?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인구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3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까? 자, 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역은 몇 번째 안에 들어갑니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1등해야 돈이 있다 하겠습니까? 이 나라 정부는 들어섰을 때 우리가 방위력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못 지키니까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내줬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식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미국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4년도 정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름에 전기가 우리가 모자라니까 불 아끼 써야 된다고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잘 따라주고 잘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어땠습니까? 전기가 남아돈다고 전기세를 내놨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을 속이는 짓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밥살롱 수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밥살롱 수입해갖고 백남기 어르신을 살수차로 쏘고 이것도 모자라서 폭도로 몰았습니다. 이제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은 여기 모든 시민들과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 땅의 주인은 항시 위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정자들이 어땠습니까? 이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한 번도 우리 앞에 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애국의 발목을 붙잡고 치마끈을 잡고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갈 때만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되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껏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남기 선배님의 후배이시죠. 이제 중앙대 학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얼의 심장, 인문대 역사학과 1, 2학번 황다본입니다. 중앙대에는 참 많은 리얼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선배 열사들을 기린 리얼탑, 안성에는 또 자랑스러운 이내창 열사의 혼이 살아있습니다. 또 한 명, 군사독재 정권의 산물이었던 학도 호국단을 없애고 지금 형태의 자랑스러운 대학생 민주자치 학생회를 세우신 1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백남기 선배님이 계십니다. 민중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 분연이 일어난 민중총궐기의 일선에는 백남기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과 살인적인 살수차에 뭘 섞은지 전신의 고통을 일으키는 물줄기를 직면으로 맞으시고 이곳 종강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학생으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23살 여대생에게 살수차의 물줄기는 너무나 차갑고 무섭고 아팠습니다. 마치 저 하나만을 노리고 쏘는 듯이 물줄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뭘 섞은지도 모를 정도로 전신이 화끈거리고 너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선후배들도 마찬가지였고 고통에 차서 괴로운 얼굴들로 정권의 포갑에 굴복당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캡사이신의 아픔보다 더 제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흑석 캠퍼스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민중총궐기 그날을 떠올리며 왔습니다. 저도 모든 참여한 사람들도 그리고 백남기 선배님도 아마 11월 14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웃들이, 중앙대 학우들이, 농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결심 하나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정권에 맞서 싸워온 백남기 선배님의 역사는 유구했습니다. 그냥 학교에 들어앉아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선배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 이젠 저희가 리얼이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님이 처음 이뤄내신 사천 리얼인 한강도와 다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리얼을 세워 조국을 살리고 의열로서 한강을 건너 역사를 바로잡겠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 주십시오, 선배님. 감사합니다. 때문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광화문에 모였는지는 듣지도 않고 속도로 몰아간 박근혜 정부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날개방을 중단하라. 농민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가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집권하고 있지도 않고 좋은 헌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부와 경찰은 불법 집회, 폭력 시위 운운하면서 그날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지 두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왜 그 농민이 왜 그날 그 거리에 나왔는지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중 총궐기 자리에서 경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쐈습니다. 물대포에 쓰러지지 않으면 쓰러질 때까지 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선생님의 머리에도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쓰러진 뒤에도 계속 직사했고 구호 조치를 취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물대포를 계속해서 직사했습니다. 살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살린다고 거짓말하고 농민들 농사 선진화한다고 다 거짓말하고
국민들 알기를 너무도 우습게 보는 것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FTA 통과되고 나서 평생 내 범죄 없는 마을, 온 동네 서울로 상경해서 온 농민들이 다 범죄자가 되어서 자신도 시청 광장에서 외치다가 털썩 주저앉은 게 다인데 농사하게 그대로 두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외치는 거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뭘 더 합니까? 그게 업무 방해고 국가보안법이고 공무집행 방해인 게 이 나라 이 땅의 정권들이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동자들 미래까지, 우리 농민들 미래까지, 우리 청년들 미래까지 빼앗아갈 권리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민중총 걸기 힘찬 발걸음으로, 그리고 백남기 선생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바로 승리하는 우리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행사를 첫 제안했던 중앙대학의 우리 신지영 학생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늘 마무리와 향후의 어떤 계획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운 날 제 제안을 받고 지금 긴 시간을 함께 행진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백남기 선배님의 가족분들이 말을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실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자보를 붙일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주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끝까지 이렇게 행진을 함께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우리의 이 행진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더 뜻깊은 일로 기억 남을 수 있게 우리 함께 계속 많은 행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